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 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일. 예, 마지막 연휴 잘 쉬고 계시는지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금댕이 언니야님, 반갑습니다. 예, 첫 글을 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2월 18일 방송. 국힘 지선 뛸 사람이 없다. 대구시장 후보만 바글바글. 장병옥과 사람들의 고민은 이것이다. 제가 이 장병옥과 사람들, 이걸 그냥 한번 붙여봤는데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신중현과 뭐 밴드들 저희 시대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뭐 누구와 서태지와 뭐 아이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유행했잖아요.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게. 그래서 장동혁과 같이 뜻을 하는 그 사람들. 가만 보니까 이게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바를, 분석한 바를 한번 오늘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장동혁과 그 추정한, 그래서 뭐, 장동혁을 기준으로 한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백기 형님, 안녕하세요. 예, 열정대위님,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금댕이 언니님, 서백기 형님. 예, 이제 서로 잘 아시니까, 예, 좋네요. 그, 여러분, 그 충주맨이라고 요새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저는 계속 언론에 나와갖고, 이게 뭔 얘기야? 이분인데요. 이 충주시 공무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충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는데 그 충주시의 유튜브가 거의 뭐 100만, 97만인가 뭐 자간 100만 가까이 끌어올린 사실 그 지방의 시청 시청의 유튜버 사실 뭐 국힘의 유튜버도 그게 100만이 안 되잖아요. 구독자가. 그런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시청의 유튜버를 갖다가 해서 이 충주맨이란 이름으로 그 100만 가까운 구독자를 모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 13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인사하는 유튜브에서 전 이제 그만둡니다. 지금까지 충주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 지금 뭐 휴가 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직서 제출 후에 20만 명 넘게 구독자가 빠졌대요. 여러분 사실 이게 20만 명이 넘게 빠진다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김어준 방송에서 뭐 김어준을 갖다가 좀 까는 의미에서 구독자가 뭐 2만 명 이상 탈퇴했다. 이것도 뭐 기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주시 그 100만 가까이 갔다 20만, 좀 엄청나게 빠진 22만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충주맨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던 그 후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최지호 씨라고 해갖고 충주시 주무관인데 이 사람이 어제 그 추노 여러분 추노 기억하시죠? 저도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이 추노라는 건 그죠. 그 조선시대에 그 탈출한 주인 몰래 탈출한 노비들을 잡는 그 사람들 이름이 이제 추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들을 추적한다. 이 추노. 예. 그러고 이제 잡아오면 돈 주고, 돈 때문에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추노를 갖다가 패러디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조회수가 200여만 회 이상.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200여만 회 이상. 요새 그 충주시는 이 유튜버로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퇴를 했냐? 여기에 또 뭐 시기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왕따가 있었다, 뭐 저건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새 이게 아주 화제가 돼서 충주맨 과연 이분은 이거 그만둬도 이제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유튜브 다시 시작하면 또 100만쯤 되지 않을까요? 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유튜브에 대한 감각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드디어 오늘 기사가 떴는데 요렇게 나왔대요. 박명재용 국회의원이 새 당면 결정인 바 후보군이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갖다가 골라갖고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3월 1일 날 발표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같이 이렇게 구려요.
미래연대, 민주공화, 자유공화, 자유민주. 정말 함께하는 공화.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이 역전, 역, 이게 뭐죠? 뭐 역전 뒤 뭐 이런 거. 예, 하고 똑같. 함께, 그러니까 공화라는 게 자체가 이제 함께한다는 의미잖아요, 한자로. 근데 또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족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이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는 참 이런 브레인이 그렇게 없나요? 예. 느낌에 다 떠났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컨설팅 할 때도 회사가 망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똑똑한 놈들이 먼저 떠나요. 왜냐하면 똑똑한 놈들은 갈 데가 있거든. 받아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이 조직을 먼저 뛰고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되냐? 오갈 데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무능한 애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 조직에. 이게 이제 망해가는 조직의 특징인데 지금 국힘이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이 똑똑한 애들은 이미 다 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능한 애들만, 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무능한 데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당명도, 결국 이렇게, 미래연대, 민주공화, 자유공화, 자유민. 정말 이게 196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백이, 예, 곰뱅이 언니님, 예, 안녕하세요. 사백이 참, 클래식, 예, 클래식하다는 거는 정말 점잖게 얘기하시는 거고 촌스럽다 한마디로. 요즘 젊은 애들이면 꼰대답다, 구리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썸네일에 그 올린 대로 지금 국힘은요 전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지방선거에 내가 나가겠다고 아니, 지금쯤이면 막 나오겠다 이제 민주당은 막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당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장동혁이 나와갖고 한 얘기인데, 이거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물어봤어요. 오늘도. 그, 뭐야. 채널A 뉴스, 방금 전에 채널A 뉴스, 거기서도 장동혁 대표를 초청을 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인터뷰를 해갖고 뭐 부동산 굉장히 설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하고 장동혁이 설 내내 주거니 받거니 설전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뭐 제명하고 무슨 배현진 문제 이렇게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동혁의 주장은 그 배현진 의원 징계는 다른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하고만 관계? 아동 인권 관련 문제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오늘도 그 얘기 했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의 주장은 뭐죠?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 공천권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이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심증이 가세요? 그 배현진을 갖다 1년 정지시키고 공천권을 뺏어온 게, 그럼 공천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배현진은 후보로 못 나가죠. 1년 동안. 투표도 못하죠. 자,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게 정말 그게 배현진이 아이 사진을 갖다 올려갖고 무슨 아동 인권 관련 그것 때문에 1년을 징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현진 말대로 이게 서울에 배현진을 놔두면 6개월 준비했다고 그랬으면 배현진이 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한계로 쫙 후보들이 깔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배현진을 자르고 공천권을 장동혁이 회수해 왔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배현진이 징계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징계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일단은 서울시당은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안 쫓겨나도 되니까.
근데 이게 법원은 사실 이제 이 가처분이건 뭐건 간에 기준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법원이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현진을 갖다가 그게 자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판단을 못 하거든. 다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윤리에서 징계를 할 때 제대로 절차를 밟는 소명의 절차나 뭐 그런 어떤 통보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유 뭐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갖다가 주로 따지는 거지. 그래서 배현진을 갖다가 뭐 자르는 게 맞다, 안 자르는 게 맞다. 이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처분을 갖다가 검토한다고 해서 절차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게 받아들여질 거는 만약에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윤리위원장이라면요. 다시 배현진을 갖다가 징계위에 올려갖고 다시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6월 3일이잖아. 그러니까 공천하고 뭐 등록하고 뭐 이런 거는 한번 3월, 4월쯤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6월 이거니까. 그 데드라인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 해갖고 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니 우리가 충분히 일주일 전에 분명히 딱 통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소명하시라고 하고 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밟는데 한 2주면 되지 않을까요? 배현진 잘라내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절차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결론은 뭐야? 마찬가지로 배현진 뭐 2년 당원권 정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처분 검토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법원은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한다. 예, 사백이 후졌다는 뜻이죠. 정말 후졌습니다. 예, 클래식하게 후졌습니다. 예, 김옥수님, 국힘 지도부 퇴출하라. 국힘 중진들 이제 절대 투표 안 한다. 끝. 이거는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예. 서수원이, 그러니까 이게 왜 투표를 하면 안 되냐면 제가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갖다가 열받아갖고 민주당을 역선택하겠다. 그건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 하지만 더 이상 국힘 후보를 찍어주면 안 된다는 게 얘네들은 이게 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국힘을 갖다가 뭐 욕하고 문제가 있다, 장동영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막상 선거일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민주당한테 다 넘겨줄 거냐? 어? 거기에다 넘어간다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그 후보할 때도 그게 말이 됩니까?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하지만 막판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투표했잖아요. 김문수한테. 보면 다 그래. 김문수는 싫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이 되면 어떡하냐? 다 투표했잖아. 똑같아요. 얘네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야. 아무리 뭐 밉다, 장동혁이 뭐 극우다, 뭐 국힘이 극우당이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막상 투표 날이 되면 다들 나와갖고 국힘의 후보를 찍을 거다. 왜? 안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그냥 완전히 도배질 치는 걸 한번 보여줘야 얘네들은 정신을 차린다. 이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예, 이 보수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참 찰지게 얘기한 것 같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헤드라인. 전멸 수준이다. 지선 뛸 사람이 없다. 장동혁호 국힘이 초비상인 이유. 근데 이제 요건 틀렸어요. 장동혁 국힘이 초비상인 이유. 뭐 이거 진다고 해서 이건 아니죠. 근데 초비상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분석하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얘기하려고 장동혁과 사람들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붙인 것처럼 제가 장동혁과 사람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 국힘이 폭망을 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중도라고 되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낸 거예요. 일단 한동훈 스스로가 중도 보수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죠. 자, 한동훈 제명했죠. 오세훈 지금 연일 장동혁하고 한판 붙고 있죠. 연일 지금 오세훈은 장동혁 사퇴해라, 사퇴해라, 장동혁 갖고는 지선 못 치른다. 연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승민 경기도지사 뭐 나올 듯이 했지만 도저히 나가봐야 쪽팔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도 사실은 이게 그 중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중도로 분류하는 사람이잖아요. 오세훈도 중도 성향이 있죠. 그래서 오세훈이 지난번에 서울시장 당선할 때 서울 전 지역에서 골고루 이겼다. 아, 그게 이제 특이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도 성향을 띤 사람들을 이 극우들, 장동혁을 비롯한 극우들이 다 잘라내고 지금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거 해보나 마나다.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예. 아, 서수원님, 장도영 문화가고 교활하다. 참 더럽게 정치하고 역사의 죄인이다. 제가 더럽게 정치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필기장님, 배현진 승. 그렇죠. 예, 배현진 말이 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공천권 뺏으려고 자기 징계 줬다. 예, 길화자님, 이번은 민주당 국힘 한석도 주지 맙시다. 아, 이거는 이번에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힘은 일단 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을 망하는 쪽으로 가려면 국힘이 당선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동훈을 갖다가 제3의 길을 걷게 만들려면 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 극에 달았는지를 갖다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선거로밖에 못 보여준다. 이 국민의 민심이라는 거는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민심의 심판은 뭐예요?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의 최고의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이번에 국힘이 폭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폭망한다는 의미는 저도 뭐 민주당이 다 득세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힘이 폭망해야 된다는 사실이 맞기 때문에 국민이 폭망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리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민주당이 압승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국힘이 폭망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 마지막 날 아닙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격전 예고다. 서울이 하고 인천, 충남,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 지역을 빼는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은 좀 토론이 필요한데 논쟁이 필요하지만 이 지역을 뺀 다른 지역은 뭐예요? 다 민주당이다. 국힘 찍을 뭐 여기 보세요. 뭐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네, 할 거 없이 이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무조건 민주당이 이름 깃발 꽂으면 당선된다.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게 보면 그 경기지사 이게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헤드라인 이렇게 썼잖아요. 지선 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인물로다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돌려볼 텐데 인물이 없으니까 그냥 민주당 찍을 거예요. 국힘 찍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차이가 났다 거의. 예. 그냥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찍는다. 이렇게. 여러분 그 서울시장의 후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이거 갖고 맨날 공방 오늘도 뭐 이런 공방을 갖다 뭐 삼표 공장 이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IT 산업 어쩌고 저쩌고
사실 성동구가 기여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성동구는 제가 그 어렸을 때 살던 데가 성동구입니다. 잘합니다. 예. 옛날에는 성동구가 하나였는데 성동구가 굉장히 큰 구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쪼개갖고 뭐 광진구가 생기고 광진구 아시죠? 예. 어린이 대공원 있는 그 근처 광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다 성동구였어요. 엄청 큰 게 성동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이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쪼개갖고 광진구 생기고 뭐 이렇게. 솔직히 성동구가 이 3표 레미콘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해안도로를 갔다가 왔다 갔다 옛날에 그 과외하던 시절에 예. 왔다 갔다 3표 공장 매일매일 거의 지나간 여러분 성동구가 기여해봐야 서울시의 기여에 뭘 얼만큼 기여했겠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랬죠. 이 문제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도 뭐 서울시에 무슨 IT 산업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개 짖는 소리고요. 또 정원호가 얘기하는 성동구가 기여해 갖고 무슨 삼평공장 이사해서 뭐 도시 재생을 하고 이것도 개소리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 이게 40대 36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원호는 민주당 후보고 오세훈은 국힘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오세훈이 잘했다, 정원호가 잘했다. 이거는 그냥 지자랑 자기들 그냥 자랑하는 거고 어쨌든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국힘이 싫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국힘이 너무 싫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아이디를 바꾸셨네. 대한동훈 33. 33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설명해 주세요. 예, 대한동훈 33.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 우리는 국힘 싫어요. 누가 나오든 오세훈이 나오건 누가 나오건 국힘 싫고요. 우리는 이번에 그냥 민주당 찍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민주당은요. 그 출마를 공식화. 저 서울시장 나갑니다. 나갑니다. 박홍근, 박종희, 김영배, 서영교, 전현희, 정원호. 무려 6명이나 명확하게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심지어는 뭐 출판 기념회도 했어. 그런데 국힘은 오세훈조차 아직 이 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지. 오세훈이 자기 입으로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겠습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물음표야. 오세훈, 나경원, 신동욱, 윤희숙, 안철수 다 물음표야. 이거 누가 나올지 몰라. 출마 선언을 한 번도 안 하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너도 나도 왜 무조건 이게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서로 나가려고 그러고 국힘은 나가봐야 쪽팔리기 때문에 서로 지금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부산시장 마찬가지죠. 예, 전재수 돈 먹어갖고 결국은 막 해수부 장관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지금 40%. 그리고 박형준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30%. 이건 뭐야? 박형준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박형준 이 표차는 뭐냐? 전재수는 뭐야?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박형준은 국힘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국힘이 싫어요. 부산에서도 우리는 국힘이 싫어요야. 그런데 참. 자, 여기 보면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게 대구야. 그러니까 부산도 안 돼. 부산도 안 되고 다들 지금 대구시장 나오겠다고 만만한 게 지금 대구야. 대구시장은요. 여기 보세요. 예. 추경호, 주호영, 최은석, 윤재호, 이재만, 홍석준, 유영아. 7명에다가 플러스 이진숙.
8명이에요. 대구만 지금 팍 터져.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 이 여조를 갖다가 돌려봤더니 이렇게 박 터짐에도 불구하고 김부겸이 오차범위에서 1등 했다. 그래갖고 지금 김부겸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김부겸이 왜 안 나오려고 그러냐면 이게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부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무총리 한 사람 아닙니까? 김부겸이? 그러니까 김부겸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내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 다시 밑으로 내려가갖고 대구시장을 해야겠냐. 어? 그러니까 김부겸은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뭐야, 저는 김부겸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TK에서, 김부겸이 대구시장을 한다. 아, 이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막 이재명도 전화하고, 뭐 밥 먹자 그러고, 아이고, 선배님, 식사합시다. 청와대로 오세요. 예? 아, 이번에 그래도 이 성지 탈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이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음, 그, 이게 왜 대구가 중요하냐,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을 갖다가 소재로 한 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뭐죠? 그 예루살렘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루살렘이, 그, 그, 어떻게 기독교의 메카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갖다 이슬람이 정복했잖아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십자군은 그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나라에서 이슬람이 우리의 메카를 차지하고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보수의 메카 아닙니까? 대구가 대구가 보수의 메카 아닙니까? 근데 그 대구를 갖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시장으로 깃발을 꽂는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부겸이 본인은 나기 싫어하지만 이게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다시 어떻게 시장을 하느냐 이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만약에 김부겸이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여중에서 될 거 아니야. 8명 중에 이진수까지 8명 중에 누군가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정말 이 성지 탈환할 기회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김부겸을 압박을 하든 꼬시든 해서 어쨌든 김부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 석자님, 대선 때 우리 가족과 직장 동료들 그래도 미련 못 버리고 막바지에 투표했었는데 이번엔 다를 겁니다. 투표로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제3의 길을 좀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금땡이 연희아님, 국힘 개쓰레기당. 이종칠님, 한동훈은 지금껏 모두 오른손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한동훈의 판단을 믿고 대통령날까지 응원합니다. 하지만 인내심 한계가 올 때가 많아 우라통이 터집니다. 어찌할까요? 속 시원한 말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이종칠님의 그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 저도 정말 누구보다도 한동훈의 골수 팬입니다. 아니, 제 유튜브 채널 이름, 딴 유튜브 보세요. 한통령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자기 이름 걸잖아요. 무슨 뭐 삼촌 누구 다, 다 자기 이름 걸고 하잖아요. 예? 아니 저도 다니엘 채널 이렇게 걸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채널 이름 자체가 그냥 한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마 한동훈을 추종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종칠님의 속 시원해 말 좀 해달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한동훈 대표는
절대 국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그 한동훈에 대한 분석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해온 사람 아닙니까? 네 번.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번 기회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기회. 뭐 이렇게 뭐 조그만 기회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기회. 정말 그때 서운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갔고 이렇게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네 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 쫓겨날 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의 기회를 갖다가 한 번도 제3의 길을 가겠다. 서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을 반복했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확고하다. 나는 국힘에 뼈를 묻겠다. 이 생각은 확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종실님 말대로 물론 저 한동훈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동훈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제가 희망을 본 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라방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지금 3년 했습니다, 정치를. 처음에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게 맞다 하고 자기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그걸 선택하고 밀고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내가 설사 이게 100% 맞다라고 확신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 방향이 맞습니다 하고 나하고 달리 이렇게 제안하면 나는 그 사람들 말을 따른다. 이렇게 아마 라방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국짐에 뼈를 묻을 거예요. 국짐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제3시대로 가서 한동훈 대표의 자기 정치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싶다면 한동훈 대표의 본인 한동훈표 정치를 보고 싶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한동훈을 제명시켜 줬다. 일단 당적이 없어요. 지금 한동훈은 당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행인 게 또 뭐냐면 그 한동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무소속 출마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방쪽 언론에 나와 갖고 한동훈은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찍어줘. 찍어줘. 뭐 영남 지방에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찍어줘. 패널들로 나와 갖고. 그게 정말 다행스럽다는 거야. 저는 이 출마가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 배지 달고 다시 국힘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배지를 다 달면은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국힘 후보도 있고 민주당 후보도 있고 3파전이 될 거 아닙니까? 3파전에서 한동훈이 배지를 달려면 엄청 치열하게 싸워야 이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3파전에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 상처를 왕창 주고받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지를 단다는 의미는 뭐냐면 배지 달고 제3의 길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환경이 그렇게 좀 조성이 돼 있다. 그 한동훈 주변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금 한동훈을 출마해야 된다. 무소속 초선. 제가 어제 썸네일을 썼죠. 무소속 초선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럼 할 일은 뭐냐? 저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국힘을 갖다가 폭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갖고 더 이상 전국 정당이 아니라 그냥 영남의 그냥 소수 정당으로 그냥 꿇어앉히는 거죠. 예. 이게 언제 이번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동훈이 총선 전에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요. 후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8년에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뽑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에 이번에 빨리 폭망을 시켜갖고 이제 국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다 느끼고 한동훈이 빨리 제3의 길을 가갖고
한동훈의 이름으로, 그 한동훈 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2028년에 대거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름으로 대거 후보가 되고, 그래서 당선이 돼서 배지들이 대거 당선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제대로 22대 대통령으로 한동훈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한동훈이 좋은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육칠생 한동훈님. 그냥 고쳤는데 하루 두 번이면 14일에나 바꿀 수, 맞아. 아이디를 갖다가, 맞아요. 한 번 고치면 일정 기간. 그래서 보름 후에나 다시 고칠 것 같습니다. 33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저 나이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고요. 꿈의 나이네요. 33살. 정말 꿈의 나이입니다. 예, 사백경 형님, 예, 호구된 대구 시민들 깨어났어요. 근데 대구 시민도 국힘 싫대. 김부겸 압도적이잖아요. 예? 거의 10% 차이나. 축이 1등과 2등이 10% 차이나. 오차 범위 밖으로. 싫답니다. 대구 분들도 국힘 싫답니다. 예, 이미 깨어났습니다. 예, 사백경 대한동훈이 그런 뜻이, 예, 희영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육촌생 한동님, 진중권 교수의 예측은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것은 국짐을 완전히 짠물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음, 오세훈도 당내에서 쳐내거나 본선에서 당선 못되게 회방에서 정적 제거, 장돌과 극우들의 국집 내 정책 제거 전략, 한통영 채널에서 다 예측했던 것이지만 장돌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지 모르나 그가 돌려막기로 계속 장악할 것. 예. 제가 이제 그 지점에서 일정 말이 나왔으니까, 예, 육신원생 한동훈 님이 지금 이제 장돌의 입장을 뭐 이선 물러서고 뭐 이런 얘기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장돌과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제가 가만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세요. 내일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1심 판결이 나요. 이제 구형은 사형으로 구형했죠. 검사 측에서. 자, 판결은 19일입니다. 2월 19일 내일 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게 납니다. 이게 뭐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저는 둘 중에 사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게 형량이 둘 중에 센 거를 때리면 때렸지 약한 거를 때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페이스북에다가 뭘 올렸냐면 뜬금없이 계엄 선포 5분 만에 위헌 메시지 낸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토크 콘서트 왜 15,000명 모인 데서 했잖아요. 거기에 그 조갑재 선생을 초대해 갖고 두 분이 또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한 코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갖다 짤을 갖다가 캡처해 갖고 올려놨어요. 이거를 왜 올려놨을까요? 내일이 선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뜬금없이 지금 계엄의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이 왜 또 소환을 했을까? 내일이 역사적인 윤석열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다시 계엄을 갖다가 소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동훈 똑똑하고 한동훈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아이고 지금 61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 550분만 눌러주시면 이제 14,000명으로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장동혁의 지금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과 사람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63%.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힘당 지지율은 23%.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렇게 당원 그룹 뭐 페이스북에는 이런 장동혁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게 올라왔고, 성수 변호사가 장동혁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게 횡하죠? 이 장동혁입니다. 중앙에 뭐 이렇게 까만 양복 입고, 예, 장동혁. 근데 정말 이게 한동훈 방문했을 때하고는 너무 잘. 이게 2층이거든요. 서문시장이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2층에서 딱 하면 이제 전체가 다 잡힌 이 카메라의 앵글이 전체 다 잡히는데, 이 사진이요, 언론에서는 없어요. 언론에 왜 없을까요? 언론에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조중동에서 만약에 이 사진을 갖다가 내갖고 기사를 썼다. 장동혁 서문시장 방문 대박 났어요. 이 기사를 갖다가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파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동훈 그 뭐 완전히 여기 그냥 꽉 미어 터져 갖고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는데, 아, 장동혁 이 구멍이 숭숭 뚫린 산에. 그러니까 이 조중동에서 쓰는 그 이 사진이죠. 장동혁이 서문시장 방문했다고 할 때 그 사진은 뭐냐면 다 근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을 갖다 딱 잡을 때 그냥 이렇게 꽉 차 보이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찍으면은 그래야 이렇게 한산한 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찍으려면 사실 서문시장 그 2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던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대구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대구도 국힘을 버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김부겸 28, 추경호 19 이게 진짜라니까요. 대구도 국힘을 버렸어요. 그럼 이제 장동혁의 고민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는데 청구서, 윤 어게인 청구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호준석 대변인이 윤 어게인 청구서가 있다. 근데 그 청구서대로 다 잘랐다는 거야. 윤 어게인 청구서가 뭐였냐면 한동훈을 잘라내라는 거였어. 그리고 한동훈을 잘라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청구서대로 해줬잖아. 그런데 청구서가 뭐냐? 계속 날라오는 거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한동훈을 잘라주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날라오는 게 뭡니까? 배현진도 잘라줘라. 잘라줘라. 그다음에 30석은 무조건 영남에서 우리 줘야 된다. 계속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 윤 어게인 청구서가. 거기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 청구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윤 어게인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향길 그다음에 고성국을 대표로 한 그 이 거기도 이제 정치 세력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 국회의원이나 무슨 시장이나 뭐 이런 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 세력이 있고 그럼 이 세력은 뭐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예. 이 국힘을 좌지우지하는 그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이 있고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세력, 예를 들어서 뭐 장동욱이나 신동욱이나 뭐 김재원이나 이런 그 세력이 있잖아요. 뭐 김민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야 되고, 뭐 서울시장도 돼야 되고, 뭐 대구시장도 돼야 되고, 지금 그 뭐야? 야, 요새 김재원이 아주 열일하고 열일하고 다녀. 정말 이거 보고 내가 너무 웃겼는데 요새 그 김재원이 그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무슨 대통령 후보입니까? 2월 18일 수요일 일정. 김재원 경상북도 지사 예비 후보 해갖고 13시에는 지역 청년 간담회, 16시에 김천지 가방문, 17시에 김천 삼형대 공원 방문. 이건 완전히 시작했어. 어? 완전히 선거 유세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게 뭐야? 경상북도 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뭐냐? 장동혁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장동혁은 그 틈바구니에서, 그러니까 장동혁과 사람들, 장동혁, 김재원, 김미수, 장관, 신동욱 뭐 이런 친구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부단히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얘네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당대표로 세우고 지금 자기 지지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 윤 어게인 세력이 쥐고 있어. 그러니까 전향길하고 정광훈하고 그다음에 그 고성국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거기에서 뭐 그 뭐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라라. 그러면 그걸 청구서를 갖다가 내밀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네들은 힘이 없고 어쨌든 간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겉에 나와 있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청구서를 갖다가 안 받아주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잘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청구서대로 한동훈을 잘랐어. 그다음에 서울시장을 우리가 장악해 야겠다. 그러니까 잘라줘. 잘랐어? 계속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이 극우들을 갖다가 좋아하느냐, 이 윤핵이원 세력을 좋아하느냐, 이 좋아하질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왜 계속 청구서를 받아줄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여기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위헌정당 해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들도 엄청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치 그룹, 그러니까 장동혁과 그 사람들의 정치 그룹이 아니 사실 얘네들은 믿져야 본전이야. 왜? 고성국은 어차피 유튜브하고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고 전향길도 어차피 뭐 돈을 갖다가 어때든 뭐 1년에 무슨 60억을 벌어갖고 자기가 한 반은 30억씩 벌었을 거 아니야. 매출이 60억이었대 전향길이. 그러니까 뭐 정광훈 목사 교회 팡팡 돌아가요. 사랑제일교회 교회 팡팡 돌아가. 헌금 엄청 쏟아져.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다 지장이 없어, 이쪽 애들은. 근데 이 정치 그룹들은 만약에 자기가 배지 떨어지고 할 일이 없으면 자기 백수예요, 쉽게. 정치인들은 정치해갖고 뭐 국회의원 아니고 백수야.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너무 두려워갖고 그게 이루어질까 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다. 왜? 그 힘을 갖다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얘들의 힘이, 구구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이 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이처럼 구구가 되었으니 장동혁이 자신만만하게 무슨 한 건이든 전당원 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이다. 속보 해갖고, 국힘, 당비 납부하는 당원, 책임당원 얘기하는 거죠. 110만 명, 역대 최고다. 정의용 말, 장동혁 체제 이후에 47%가 늘었다. 여러분 47% 거의 50%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에 그러면 거의 한 55만 명, 50만 명 이상이 장동혁 당선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표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투표해봐 소용없어요. 국힘만에서 투표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똘똘 하게 되느냐? 거기서 어쨌든 이 세간에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 청구서가 뭐였느냐? 한동훈을 잘라내라. 그러면 국힘정당 해산을 할 때, 해산 시도를 할 때, 이 부구들이 결집을 해갖고 온몸으로 막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갖고 청구서대로 한동훈을 잘랐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약속대로 자 이제 한동훈 잘랐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 세상이니까 다 들어와 갖고 당원돼. 그래갖고 역대 최다로 110만 명. 정의용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극우들이 그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지금 50만 명 이상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장동혁 체제라는 거는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50만 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우리가 뭐 투표하고 이럴 때 78만 명인가 이렇게 된 걸로 78명인가 82만 명인가 됐는데 그만큼 많이 나갔고 여기 50만 명 이상 들어왔다는 거는 그럼 50만 명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60만 명이잖아. 그럼 뭐야? 한 80만, 한 20만 명이 나갔다는, 20만 명 나가고, 그 다음에 50만 명 들어온 거야. 80만 명에서, 계산 그렇게 되죠. 예. 그 전에 80만 명이, 정상적인 80만 명 당원이 있었는데, 그 국힘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20만 명 탈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 낸 다음에 극우들이 50만 명 이상 들어와서, 현재 몇 명이냐? 110만 명이 됐다. 역대 최대다. 이거를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의 고민은 그거죠. 자기는 어쨌든 끝까지 정치를 해야 되고 장동혁과 그의 사람들 자기는 끝까지 이게 자기 뭐 밥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이 정치 안 하면 그 백수 아닙니까? 끝까지 정치는 해야겠는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실질적인 힘을 가진 극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근데 한쪽에서는 또 정청래가 위원정당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은 완전 백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극우들이 막아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110만 명 당원 최대 당원이 돼갖고 만약에 이게 위원정당 해산청구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법원 가서 들여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놓고 또 민주당 앞에서 데모하고 국힘안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부릴 거 아닙니까? 이 110만 명 중에 어떤 열성당원들이 이 극우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 조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싫지만 얘네들이 자꾸 청구서하는 게 부담스럽고 정말 이게 귀찮지만 결국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구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허수아비 역할을 하지만 장동혁은 나름대로 이 꿍꿍이가 있는데 그 장동혁의 꿍꿍이는 뭐야? 어쨌든 살아남는 거.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뭐야? 이재명 비유도 맞춰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장동혁과 그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재원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정, 그치? 이게 무슨 대통령 일정 같아. 오늘의 일정 해갖고 이 이유가 뭐겠어요? 어차피 이 경북도지사 되면은 4년간은 보장이 받잖아요. 4년간 월급 받고 4년간 큰 소리 치고 권력 쥐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 경상북도 도지사가 돼야겠다 하고 지금 발벗고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음. 보수의 심장 김재원과 친구들이래. 장도혁과 친구들, 서태지와 아이들, 예, 그런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이 제대로 정신 박히고 정치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예. 예. 짐 6698님, 예, 장벌더 배인자 간신배 정계 떠나라. 예, 유시원생 한동님, 징계 또는 선거 회방으로 정적 제거해버리면 국짐당원, 짠물지형, 지선폭망 책임을 물을 세력 자체가 국짐 내에 존재하지 않죠. 어쨌든 어차피 국짐은 절벽 끝 나락을 향해 달려가는 되도록 빨리 국짐을 망하게 하거나 무의미한 규모로 찌그러뜨려야만 다음 총선도 대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선 대선 때에도 개딸당 신당 국짐 3파전으로 희망 제로 맞습니다. 아이고 지금 숫자 좋네. 77 럭키 세븐. 예.
77명 보고 계시는데, 예,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아니, 600, 550명, 550분만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예, 제 방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석자님, 이번에 작은 한 표지만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과감히 맘 잡고 밀어버려서 세상 돕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종칠님, 제3의 길로 한동훈 추대합니다. 국힘은 가망 없다고 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환경을 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은 스스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국짐을 폭망. 제가 이 얘기는 대선 때도 했거든요. 대선 때 김문수 득표율이 20%에 좀 잡아놓자. 한 25% 되면 좋겠다. 웬걸 38%. 결국 막판에는 이거 안만 해도 이재명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 그죠? 결국 38% 되는 바람에 걔네들이 기가 살아갖고 봐라.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오판을 해갖고 지금 장동혁이랑 괴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 네, 60년생 한동훈님. 국짐이 빨리 폭망해서 지리멸려 죽여야 진짜 보수가 살 수 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 진당을 통해 개딸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다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개딸당도 퇴출시켜야 나라가 산다고 봅니다. 국짐에 지탱하는 힘은 여전히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심리적으로도 국짐을 완전히 떠나야만 국짐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한동훈은 국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정말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왜 그 채널A 뉴스에 그 뭐야 장동혁을 초대해 갖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두 가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명 문제. 그러니까 한동훈 그 뭐야 제명 문제 배현진 이걸 물어봤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요. 완전 녹음기 틀듯이 뭐 누구 집은 뭐 우리 그 장모님이 사시고 장모님이 누구 집은 뭐 하고 뭐 여의도 아파트는 제가 국회의원 돼 갖고 뭐 하나 뭐 오피스를 마련했고 뭐 잠깐 구로에는 우리 가족이 살고 뭐 어쩌고 제가 6개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한 번 설명한 게 아니라 3번, 4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 이 진행하는 앵커가 아주 표정이 짜증이 나. 자기 홍보하러 나와서 뭐야? 그래갖고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뭐야 한동훈 대표 뭐 자르고 배현진 그렇게 되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설에 의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정민 앵커, 똑똑한 친구죠.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답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국힘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야. 이제는 남의 사람인데 왜 내가 그걸 언급을 해야 되냐? 남의 뭐 나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지. 이제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너는 이제 국힘이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환경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그게 뭐 짝사랑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죠.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9일에서 2월 1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은 이영숙님,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사필규정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한동훈님이 10만 원, 이영숙님이 10만 원, 제가 지난주가 또 생일이었기 때문에 2월 13일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사필규정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또 슈퍼챗으로 사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석자님, 67년생. 한동훈님, 진정 동감해요. 예, 정말 동감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잘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1년 전에 제3외교를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3외교를 가기 위한 상황이 많이.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명이 됐다. 그다음에 지금 대놓고서 뭐 배현진 잘라내고 공천권 뺏고 지금 이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국힘 폭망은 이거 뭐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지금 나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국힘은 폭망하고 한동훈은 이미 잘려나갔고 내일 이제 선거 윤석열 선거로 보겠지만 윤 어게인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내란, 사형 이렇게 판사가 되면 검사가 구형하는 거하고 판사가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급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점점 더 이렇게 한동훈이 제3위기를 가는 쪽으로 그렇게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번에 그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정말 무소속 초선 의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더 가까워지는 거죠. 제3의질로 그게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그 한동훈 주변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정치인 지지자들 중에 그전에는 이렇게 제3의 길을 가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반갑게도 이제 지금은 뭡니까? 제가 그 이현정 의원이 한동훈 제명된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했고, 이제는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한동훈이. 그다음에 뭐예요? 조갑재 선생은 한 서너 달 전부터 한동훈과 국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분리가 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셨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제3의 길을 갖다가 가야 된다는 그 한동훈 주변의 정치인들 중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환경이다. 환경이 그렇게 잘 지금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좋아졌다. 예, 육선생 한동훈님, 한 대표가 국짐을 계속 고집하면 오히려 국짐 내 거부 세력들은 대국민 지형은 축소되어도 국짐 내 세력은 더욱 공고화되고 한동훈은 장기화된 개싸움에 대국민 지형도 축소돼 가다가 안타깝게도 결국 국짐 쓰레기 더미에 매도돼 버릴 것입니다. 하루빨리 신당 창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쳐 쓴다? 그 방법에 시원하게 답할 사람 있나요? 신당 창당 계속 외면 직무유기. 네. 차필기 형님,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다 하고 쉽지 않은데 시간이 소요되겠죠. 네, 맞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믿는 거는 그냥 한동훈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 한동훈을 인도하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그 뭐야 한동훈이 뭐라죠? 자기를 갖다가 비관론적 낙천주의자들. 결국은 잘 될 거야. 이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동훈이 제 길을 찾아서 어, 제3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시키리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에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휴니까 이제 내일은 이제 일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직장 가는 날. 오늘 일찍 주무시고, 예, 푹 주무시고, 원래 이렇게 6일씩 놀다 보면 후유증이 있어요. 연휴 후유증이. 내일 아마 좀 일하시기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잘 극복하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지내시다가 또 내일 저녁 7시 30분 한통역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천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출근하셔서 일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내 일했어요. 필리핀은 연휴가 아니에요. 네.